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제가 준비한 거는 부수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거는 문문. 이 문문은 문 두 짝짜리 대문. 우리가 사극 이런 거 보면 이리 오너라 하면은 하인이 두 쪽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 문을 말하는 거고, 참고로 이렇게 생긴 거는 지계문호. 그래서 이 문짝 한 짝짜리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 문문이 들어가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사이간, 그러면 문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문문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사이간 할 때 문과 문 틈 사이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방문을 B급 요만큼 열어놨어요. 근데 내 방에는 불을 껐고 마루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이, 간 할 때 이제 이게 문문이 부수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거를 이제 한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면은 뭐 윤달윤 뭐 이런 거든가, 아니면은 뭐 1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을 연다. 또 폐문할 때 문이 닫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다 이렇게 문문이 부수가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문문은 문 두 짝짜리 대문을 말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덕부. 이 언덕부는 단독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만, 언덕부 그러면은 자 다른 거랑 결합이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대신 위치가 왼쪽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뭔가가 있고 왼쪽에 있고, 그러면 뭔가가 있고 오른쪽에 있다. 그럼 이거는 고르흡을 말하는 거죠. 자, 고르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써야 되느냐 왼쪽에 쓰느냐, 잘못 쓰게 되면 없는 글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쓰면은, 자 마글방이에요. 그러면 마글방을 이렇게 써야지 이 언덕부를 저 뒤편으로 가버리면 고르흡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글방도 아니고 아무 글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언덕부는 요 모양이 왼쪽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 옥편에 보면 뭐 좌부방 그러지만은 좌부방이 아니라 그냥 언덕부 왼쪽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변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왼쪽에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언덕부다. 언덕을 나타내는 거다. 절대로 고을을 뜻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지 왼쪽에 쓰이는 거는 언덕을 뜻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미칠이. 여기서 미칠이라는 거는 이게 미쳤다, 크레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이제 도달하는 거, 뭐 영향을 미치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의 얘기도 되겠지만은 어느 지점에 다가가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자는 여기에서 이거는 손으로 뭘 쥐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물수의 변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을 잡으려 한다면, 물을 그 욕실에 간다면은 개수대 가까이 가서 물을 틀어놔야 물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고, 강가나 바닷가 가면은 그 근처에 가장자리, 물이 있는 가장자리까지 가야 물을 내가 만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 지점에 다다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미칠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쓰면은 종예. 그래서 딸랑딸랑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인, 뭐 머슴 같은. 그래서 이거는 제삿날이 그러니까 다가오면 그 선비가 제사를 이제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식은 이 종이 하는데, 그 제삿날이 다가오면 이제 종들이 이제 바빠진다 이런 것처럼, 이 미칠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처음에 제가 1강 할 때 편안강에서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부수는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집에 도착, 다다르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할 때도 이미 했었어요. 이거는 미칠이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칠이는 이제 그때는 편안강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부수가 되지만은 그때 이미 미칠이를 설명을 해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세추.
자, 새는 종류가 새조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새을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 새조는 좀 꽁지가 길고 좀 예쁘게 생긴 꿩이라든지 공작새라든지 이런 걸 말한다면, 새을은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오리, 백조, 고니 뭐 이런 걸 말한다면 이거는 온갖 잡새를 이제 말하는데, 그렇다면 근데 항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가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살주가 돼요. 그러니까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새추는 가로가 4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새추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다가 어금야자 쓰면은 이제 새추 옆에 새추 있고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이제 곱다, 고라도 되고, 뭐 우아하다, 단아하다 할 때, 우아하다 할 때는 고을아자가 되는 거고, 자 고을아. 또 아니면 여기 새추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게 부리가 큰 부리 까마귀 아라는 이제 그 뜻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 뒤에 새추 요런 모양.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렇게 새추를 쓰고 나무목을 쓰면은 모일집, 모을집 이 2개 다 되죠. 이거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새추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있고 또 자가 있어요. 그러면 두쌍, 쌍둥이 할 때 두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추는 가로획이 넷이라는 거, 그러니까 3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4획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비유, 이거는 이렇게 구름, 먹구름 사이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여름에 왜 그 날도 이렇게 환한데 어떤 때 소나기가 막 내릴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떤 그 태양열로 인해서 복사열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면 저 위에 공기층에 차가운 공기랑 부딪히면 또 비가 내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비의 모양을,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본뜬 자다. 그래서 되게 날씨와 관련돼 있는 거는 비유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날씨와 관계 없는 것도 나오지만 대개는 날씨와 관련돼 있다면 다 비유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비유에다가 뭐 이렇게 쓰면은 눈설이 되고, 또 이렇게 쓰면은 구름문이 되고, 여기에다가 또 비유 뭐 서리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날씨와 관련돼 있는 거는 비유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많이 나잖아요. 그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레진 같은 거 지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날씨, 기후 근데 이런 거와 관련되면 비유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비유는 먹구름 사이에서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풀을청. 이 풀을청은 이 위에 있는 거는 풀을 말하고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우물을 말해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우물에서 물을 깃다 보면 물이 아무래도 액체다 보니까 이게 그 떨어질 수 있잖아요. 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우물가 옆에 있는 풀들은 물을 매일 먹게 되고, 또 이 대개는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겨울엔 추워요. 그러다 보니 뭐 동쪽이나 북쪽 이런 방향에다가 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쪽 방향, 그리고 이게 그 우물에 어떤 먼지라든지 티끌 들어가지 않게 옆에다가 또 돌담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쪽 방향에 있다 보니까 이 풀이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아요.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보면은 빛과, 물론 영양제도 좋지만은 물이 있으면 잘 자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물가에 난 풀은 더더욱 푸르다. 이런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돌담이 가로막혀 있고 이렇게 딱 뒤로 이렇게 병풍처럼 막아주고, 그다음에 남쪽 방향에 있고 해도 잘 들고 뭐 이런다 보니까 여기 이 풀을청 옆에다가 요 풀을청 옆에 이렇게 다툴쟁자 쓰면 이거는 고요할 정. 우리 이제 도서관 가보면 정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럴 때 요 풀을청자가 부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풀을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청소년 할 때 이게 쓰는 게 아주 파릇파릇한 그 새싹이 또 돋아났을 때 이렇게 싱그럽잖아요. 그 저희 뭐 이게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보면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때는 피부도 곱고 예쁘고 뭐 이게 머리숱도 많고 뭐 어디 하나 화장 안 해도, 여학생들 화장 안 해도 사실 예쁘잖아요. 그죠? 피부 하나만이라도. 그럴 때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이 푸릇푸릇한 그 청소년이나 청년을 보면 그럴 때 이 푸를 청자가 이제 이때 이제 쓴다는 거 꼭 색깔 푸른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이제 청소년 할 때, 청년 할 때도 쓴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안일비. 이 안일비는 물론 이거는 이거 반대가 되는 게 뭐 오를시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제 부수로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거는 새의 몸통이고 양쪽에 있는 건 이거는 새의 날개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다 보면 이쪽 오른쪽 날개하고 왼쪽 날개하고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서로 각자 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이제 이렇게 날아갈 때 이 날개짓이 좌우로,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고 양쪽에서 날다 보니까 두 날개가 좌우에서 서로 이렇게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긋난다 해서 나중에 이 뜻이 부정의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 아니다. 이 원래는 또 이것이 이제 새 몸통이 날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새가 지금 이 안에 실내에 들어왔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새가 들어왔네? 이렇게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새가 이제 나중엔 그 소리 때문에 후룩 날아갔어요. 두려움에. 그럴 때 새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란 뜻도 있고 아니다란 뜻도 있고 되게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없다란 뜻도 항상 이게 잘 나와요.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일비 같은 경우도 그러고 또 이 글자 또 안이불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이다 보니까 없다란 뜻도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일비가 들어가는 글자를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뭐냐면 쓰러질 미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다 할 때 우리 풍미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좀 유명한 뭐 예를 들어 뭐 가수든 뭐 누가 이제 그 아주 유명했었는데 뭐 죽었다 그러면은 사망했다 그러면은 한 시대를 풍미하다 사라져간 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풍미하다 할 때 이 쓰러질 미자도 마찬가지로 부수는 아닐 비자가 부수라는 거. 자, 제가 준비한 이 그 부수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일요일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